자, 이번에는 구조체를 사용해달래요. 보시면 저장 개수 제한 없는 건 똑같은데 구조체 사용해달래요. 그러니까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죠?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나이 따로 받고 이름 따로 받고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람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름도 가지고 있고 뭐 나이도 가지고 있고 주소도 가지고 있게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한 3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걸 하려면 당연히 뭘 쓸 수밖에 없다? 구조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의 직관성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아, 얘가 뭐구나. 그러니까 즉 사람이라는 묶음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 안 좋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묶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는 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혁신. 굉장히 여러분들 코드 작성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바로 가면 자바 파이썬에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C 언어에서는 구조체라고 하는데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번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타입 df 써야죠. 타입 df로 자, 일단은 struct라고 이제 먼저 쓰죠. 자, person.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person만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수 쓰려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해요. 그래서 얘만의 이름을 따로 정해줄 건데, 그래서 타입 df. 내가 타입을 재정의하겠다. 여기다가 그래서 perso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죠? 언더바 붙이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언더바를 이런 식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름 받아야 되니까 age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정적 할당, 그냥 일반적인 동적 할당을 이용하게 되면 구조체를 안 썼을 때는 이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을 사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캐릭터 그냥 얘는 1차원 배열로만 해도 퉁쳐집니다. 20자 정도만 해도 되겠죠? 이름. 왜 이게 가능한 거죠?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하나는 다른 사람이랑 겹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굳이 뭐 10칸 몇 칸씩 점프하고 뭐 그런 식의 고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구조체가 굉장히 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소도 받아야 되겠죠? 주소가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어드레스죠. 영어 같은 경우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개발자들은 좀 영어를 알아야 돼요. 저도 영어를 사실 잘 못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얘도 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그래요, 이거 씁시다. 어차피 만들어놨는데 그냥 입력해도 되는데, 왜냐면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써요? person 해가지고 people이라 할게요. people이 복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 몇 명 만들어진 거예요? 10명 만들어진 거예요. 10명.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10명만 받을 수 있잖아요. 10명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10명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people 1, people 2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봤자 사실 여러분들 그냥 구조체 쓴 거고, 그리고 정적 할당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효율적에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동적 할당을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동적 할당 하려면 person 포인터가 되겠죠. person 포인터. 그러면 걔한테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해줘야겠죠. 사이즈 오프해서 얘는 person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people 사이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 거죠. 여러분들이 10 입력하면 뭐 딱 10만큼 사람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이제 필요가 없겠죠. 얘네들 이렇게 이제 쓰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사람의 나이, 그 다음에 주소도 받아야겠죠. 사람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자, 이제 구조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people i번째죠? 그렇죠? 왜 이거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ages가 아니라 age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age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d한테 요걸 넘길 때 뭘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주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은 어차피 0번째 주소를 넘겨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라 했죠? 이 네임이랑 어드레스는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게 포인터라고 생각하라 했잖아요. 포인터. 포인터는 아니지만 포인터 상수 처리되지만 그렇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할 때도 사람의 이름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뭐만 넘겨주면 되죠? people의 i번째, 그렇죠? 네임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다 주소를 넘기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주소죠, 그렇죠? 0번째 주소를 넘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어드레스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사람의 나이, 이름, 뭐까지? 그렇죠, 주소까지 추가가 된 거죠. 주소 %d %s까지 이렇게 써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제 요거 출력해줘야겠죠. people i번째 뭐? age. 그 다음에 name이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사실 이게 끝이죠. 프리는 일단 지워줄게요. 이게 답니다. 그죠?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person 포인터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낸 다음에 제대로 입력해달라 요청사항 받는 다음에 뭐 s가 뭐로 돼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못하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빌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록 해가지고 사이즈만큼 받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뭘 입력하냐에 따라서 10, 뭐 20, 30 그러면 딱 그만큼만 메모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person peopl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를 궁금해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사이즈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자, 혹시라도 사이즈 측정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사이즈 측정해 보신 분들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제가 한번 얘만 주석을 걸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뭘 제가 다 해보라 했죠? 그죠? 프린트 해서 %d 사이즈 오프 people이라고 써보겠습니다. people이 아니죠. person이죠. person 사이즈 오프 person people이라면 될까? people POPL 그러면 얘는 일단 포인터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몇 나올까요? 44 나와요. 그죠? 44.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원래는 여기서 제일 큰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의 배수만큼 증가가 되는데 제일 큰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20바이트가 이제 얘가 제일 크긴 한데 어차피 얘도 20바이트고 얘도 20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배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40, 40, 44 해가지고 더해줍니다. 그래서 4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4 곱하기 해서 이제 people 사이즈만큼 받는 겁니다. 그죠?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는 person 포인터 변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3 딱 입력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는 12. 자, 이름은 AA. 주소는 그냥 AA 똑같이 쓸게요. 22, BB, BB, 33, CC, CC.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풀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지만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풀이 안 해주면 소용 없습니다. 반드시 풀이 해주셔야 돼요. 풀이를 안 해주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해제에 대한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아까 문제 풀 줄 알면 사실 여러분들 구조체 이용해서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아까 코드랑 지금 코드 비교해봤을 때 뭐가 좀 더 직관적인 거예요? 지금 코드가 훨씬 더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관성으로 만드는 게 사실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구조체를 도입하면 일단 직관적인 코드를 좀 확보할 수 있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름과 나이를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보다 사람이라는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을 만들 때만 그 녀석한테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녀석이 태어날 때마다 얘는 이름, 나이, 그 다음 뭘 품고 태어나는 거예요? 주소까지 같이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제가 이거 배열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힙에서 할당되는 그 차이 외에는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몇 번째 주소? 0번째 주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